민하. 자자자. 다시 그 89번 15회 89번의 답은 3번이라 그랬고. 아 우리가 다 맞췄어. 중에 맞췄겠지. 그 다음에 90번의 답은 첫 번째로 어떤 1번에는 이제 그 볼록렌즈가 들어가야 됩니다. 짜스. 볼록렌즈가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에는 이제 또 볼. 오목렌즈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놓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초점 거리가 같다. 이 앞에 그렇지 초점 거리가 같은 곳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가 이제 수정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수정체로 빛이 어떻게 들어가야지 적절하겠냐면은 이제 평행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적절하지 않겠느냐. 근데 기본적으로 빛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얘는 빛을 이제 꺾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게 안 그래요? 꺾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꺾어주는 요게 이제 이 볼록 렌즈의 이 초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목 렌즈의 초점이 사실은 오목 렌즈는 어디에 초점이 있니 기본적으로? 중심. 거울의 이제 앞에 쪽에 이제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거울이 아니라 사물이 이제 들어오는 그 반대쪽 뒤쪽에 이제 초점이 있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물체에게 빛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평행하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빛을 이렇게 이제 뭐지 퍼지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퍼지게 하는 이 경로를 뒤로 했을 때 그때 광축과 만나는 지점을 초점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볼록 렌즈의 초점하고 오목 렌즈의 초점을 갖다가 같은 지점에다가 마련을 해주게 되면은, 물론 초점 거리 다를 수 있어요, 그지? 그냥 그래 이렇게 초점 거리는 다를 수 있지만, 얘를 이제 F1, 얘를 F2라고 하면은 초점을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지점에다가 초점이 생기게끔 이렇게 이 렌즈를 배열을 하게 되면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버려? 여기서 평행하게 이렇게 나가는 이제 그런 성질을 갖게 돼요. 그럼 이제 수정체로 평행한 빛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수정체 뒤쪽에 있는 망막의 상이 어떻게 맺혀야 된다고? 살짝 꺾여서 이렇게 뒤로 이제 한 바퀴 이제 뒤집혀져서 꺾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평행하게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살짝 이쪽에 살짝 이런 식으로 이제 뒤집혀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끔 해줘야 실제 망막에서 올바르게 인식을 한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작도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상의 모습, 여기서 이제 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그렇지, 이렇게 화살표가 뒤집혀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1번은 이건 내가 저번에도 가르쳐 줬지. 91번 같은 경우, 그지? 네.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 물결 나오면 어디 가라고 가르쳐 줬잖아. 수직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진행 방향에 하면 되는 거냐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물결파가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직선을 이렇게 그어봐가지고 실제 이 평면파의 이동 방향, 이동하는 그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편하다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유리판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냥 그래. 유리판이 있으면은, 자, 이 유리판을 매질의 경계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수직인 가상인 법선을 세우고, 이게 입사각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그냥 원래 일자로 가면 이렇게 갈 텐데 어느 쪽으로 꺾일 것이냐 이걸 고려하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는 쪽으로 꺾이니까 유리판이 있는 쪽이 느린대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이쪽. 위로 이렇게 꺾여서 가겠지. 한 번 더 꺾여야 되는 거 같아. 아니지. 그냥 거기까지만 해. 그러면 여기 있는 꺾여서 가는 요 선분과 수직인 법선, 아니 수직인 요런 선분을 그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화면이 이렇게 꺾여서 가는 형태가 되겠지.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오케이? 실제로 그거 굳이 안 해.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다. 밑에도 또 있는데. 나란하게 근데 그려야 돼요? 약간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판이랑 나란하게 그려야죠. 판이랑 나랑 하지 않죠? 나란하진 않지. 나란하진 않고, 그건 맞아. 네, 얘가 이건 그린 건 이렇게 그린 거고,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그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그냥 그래. 요거를 요 끝에서 이쪽 방향으로 꺾이게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도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요쪽으로 이렇게 이때 꺾이면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꺾여서 그려주시면 되지 않겠나. 아, 틀린 사람. 이거 틀린 사람이 있냐 설마? 저번에도 무슨 소리인지 가르쳤던 모르겠어. 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얘 생각 안 하고 써도 맞겠다.
92번에 1번은 좀 이따 얘기할게.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얘기해줘. 92번에 1번은 4분의 파이입니다. 4분의 파이. 이지 깎아.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0.5m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0.5m. 광주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93번도 어렵지 않지. 네. 93번의 답은 두 개인데 1번하고 4번입니다. 짜스. 1번하고 4번. 그 다음에 마지막 94번은 되게 쉬워요. 그래? 나도 쉬웠는데 쉽잖아. 94번의 첫 번째가 이 그림 그리는 거잖아, 그지? 네. 어떤 형태로 그려주면 맞는 거냐면은 그럼 나처럼 그려주면 돼. 자, 빛이 지금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안 그래? 수직이라고 한다면 얘가 어떻게 꺾여야 되냐면 이렇게. 꺾여주는 거야. 맞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연히 똑같아요. 이게 A지 이게. 네. 네. 그각 그럼 이거는 똑같아야 되는 거야. 이것도 A. 똑같은 불철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이제 되어야 된다라고. 좋았어. 이게 만약 B라고 할게. B인데 이 A하고 크기가 같아. 알겠지? 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 개 쉽다고?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지. 왜냐면 굴절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 이걸 갖다가 제대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선생님이 그 사전에 제시됐던 조사문 아니 제시문들을 잘 읽어보면 이게 힌트가 될 거라고 그랬잖아. 거기서 아주 좀 잘 나와 있긴 합니다, 진짜. 근데 굴절률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별로지.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논리대로 하면은 둘 안쪽으로 꺾이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나요? 언젠가 만나겠지. 여기 물체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냥 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꺾여야 돼 여기서? 이렇게 인사이드. 원래는 이렇게 꺾여서 가야 되는 놈이잖아. 예, 그지? 네. 그러면 이 반대로 이렇게 됐지. 꺾이고 좋았어. 이런 식으로 꺾여서 가지 않겠는 거야. 그 안쪽에 여기서도 꺾여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얘도 원래는 이렇게 꺾여야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가고 여기서도 뭐 이런 식으로 꺾여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야. 3번. 그러면은 이걸 렌즈로 만들었을 때 그러면 어떤 경로를 취하게 되겠느냐 뭐 이런 건데. 이건 좀 어려워.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빛이 들어왔다가 그지? 뭐 이렇게 나가지 않겠어? 그지? 그냥 그래. 그러니까 볼록 렌즈는 원래 빛을 꺾어주 안쪽으로 모아준 역할을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들어올 들어와서 때부터 그러면 뭐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경로는 이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 어쨌든 바깥으로 나가게끔 잡혀 되면 되지 않을까? 그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지? 원래 그렇게 꺾어서 생각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오목 렌즈도 인상이. 민성아 뭐 먹어? 원래 들어와서 원래는 나가는 건데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리지 피지 레몬 스프. 논리상 앞에 문제들과 이제 맥을 같이 하면은 굉장히 논리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원래 렌즈의 이제 빛의 경로와는 반대의 경로를 가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예측해서 서울이라기는 그냥 찍어서 맞출 수도 있겠는데요. 찍어서 맞출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예 이런 생각을 못하는 친구도 있는 거고. 난 되게 신기하다. 이거 다른 그 센터에서 상위반 같은 경우는 거의 못 맞췄는데 이거. 저희가 제일 상위반이죠. 성훈 네가 아까 딱 들었는데 바로 알았잖아. 그래서 와 얘가 굴절률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구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론이 선생님 좀 코웃음 치길래 아닌 줄 알았어요. 아니 이론이 잘 잡혀 있는 것 같아. 정말 문제 푸는 거 보니까 물리를 잘 하는 것 같아. 다른 과목은 어떨지 모르겠지. 살짝 딸리긴 하죠. 자 여기까지. 자 질문 좀 받겠습니다. 뭐 번호 얘기해봐라. 89번. 다 설명해 주신 거 아니에요? 89번이요. 89번. 변화 없는 거 같아. 10번은 이제 설명을 안 해줄 2번 거야. 아닌가 이거? 아니 여기가 없으니까 상이 설명해줘야지. 여기 상이 생긴데 여기가 없었는데 생기는 설명해줘야지. 좁아지니까 설명해줘요. 자 이제 89번은 거울이 깨져 있으면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거인 거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거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에 대한 작도법을 배웠단 말이야. 그 다음에 거울 공식을 배웠습니다. 그 뭐에 써먹는 거야 원래? 거울 구할 때. 그리고 이제 거리 구할 때? 그게 아니라 뭔가 좀 잘못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상의 상이 위치를 어디서 그렇지. 그냥 말 그대로 작도법은 뭐 어때 써먹는 거냐면은 우리가
그 실제 거울이 없잖아, 그지? 거울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물체의 상을 내가 직접 관찰을 통해서 그 상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작도법을 알고 있으면 그 거울을 통해서 위치 관계에 따라서 어떤 상이 만들어질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선상 이런 식으로 이제 상의 모양이라든지 상이 생기는 위치라든지 상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보는 방법론 중에 하나인 거거든. 방법론이야, 그냥 방법론. 거기에 뭐 추가하면 거울 공식까지 집어넣어주면 뭐도 하려는 거냐면 수치까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론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실제 그러니까 실제 그 거울로서 우리가 작도되는 그 빛의 경로는 무수히 많은 빛의 경로 중에 하나다. 맞냐 안 맞냐? 맞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한 건 아니란 말이지. 집합. 평행하게 들어가는 빛 하나, 빛하고 이런 것만 광축으로 가는 빛, 이 정도만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교차점 찾아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근데 실제 거울에는 그보다 얼마나 많은 빛들이 가고 있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거울이 깨졌다고 해가지고 상이 안 보이는 게 아니다. 아니란 얘기야. 그럴 리가 보이죠? 없지. 너희들 평면 거울 하나가 있는데 평면 거울 하나로 잘 보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물체 잘 보여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떨어뜨려서 깨졌어. 깨져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 근데 못 보냐 이걸로? 아니요. 잘 본단 말이야. 그게 문제 안 됩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목 렌즈, 오목 거울도 마찬가지야. 깨지면 위에 깨졌다고 해서 밑에만 남았다 그래가지고 요만큼 밑에 남았다고 요 밑에도 사람 못 보냐? 아니요. 보면 되잖아. 똑같이 보여요, 그냥. 그러네. 잘 보입니다. 근데 이제 X가 초점거리보다 안쪽에 있을 때는 어떤 상이 보여? 어떤 상이 보여? 초점거리보다 안쪽에 있으면 무슨 상이 보이냐고. 안쪽에 야. 있으면. 아니 당연히 독립허상. 확대된 정립 정립허상. 정립허상. 확대된 정립 그렇지, 허상. 확대된 정립허상, 그지? 그래 안 그래? 확대된 정립허상이 보인다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보여요. 그대로 보이는데 좀 덜 보이겠지, 깨져가지고 그냥 그렇습니다. 안 보이는 부분도 좀 있겠죠. 그냥. 그리고 또 빛도 원래 얘가 이 거울은 무슨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 오목 거울 같은 거 원래 빛을 어떻게 얘가 반사. 빛을 모아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면 거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빛에 반사되는 그 원리 자체가 깨졌다고 해가지고 바뀌진 않습니다. 선명해지거나 뭐 어두워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애초에 상을 갖다가 만들 때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거울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빛을 잘 모아요. 더 잘 모으고 더 많은 빛을 이렇게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좀 덜 모아주겠죠, 빛이. 그러다 보니까 상이 조금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워 보이면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인데 이게 잘 보이는 거야? 잘 안 보이지, 그지? 물리학에서는 상이 선명하지 않다를 뭐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 빛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좀 잘 명확하게 잘 색깔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될 때를 우리가 상이 선명하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상이 선명하지 않다 그러면 너희들 어떤 느낌이냐면 안경 끼고 있다가 안경 벗은 느낌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물론 이런 것도 선명하지 않은 상이지만 일반적인 물리학에서 말하는 이런 파트에서 말하는 선명하지 않다는 빛의 양이 부족해가지고 좀 어둡게 보이거나 그런 형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제가 답은 그래서 3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만 알면 돼. 거울이 깨졌다고 해가지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게 아니란 얘기야.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93번이 93번. 제시되지 않니? 93번은 우리 3번은 이거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문제가 좀 이게 색칠로 돼 있는데 이 컬러였거든요 원래가 문제가. 근데 이제 흑백으로 나와서 그런데 이게 R하고 G만 켜져 있는 사진인 거예요. 알지. 그리고 B는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R하고 G가 레드하고 그린이 합쳐지면 합성색이 노란색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너희들 잘 생각해봐. 노란색 LED가 10개 켜져 있는 거하고 5개 켜져 있는 거하고 뭐 어떻게 보여 우리 눈에는? 똑같이. 그냥 밝게 10개 노랗게 보이긴 하는데 밝기가 다르죠. 밝게 좀 다른 것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 A하고 B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A 같은 경우는 노란색 빛이 더 많이 켜져 있는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노란색 빛이 좀 덜 켜져 있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이 인식하기에는 얘네들이 그냥 노란색, 브라운관으로 보인다는 거지. 그래요. 다만 네. 좀 밝고 어둡고의 차이가 생길 뿐이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노랑에 그래서 1번은 A, B 색상은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B가 A보다 밝다가 되어 있는데 A가 더 밝은 거죠. 잘못된 거지, 그지? 흰색 이거 밝은 거 아니야? 흰색이 아니라 브라운관이 꺼져 있는 거라니까. 참나. 3번이 왜 틀려요? 3번은 그 청록색 풍선을 비추면 청록색이 초파이냐 초파? 그지? 초파를 반사하는 풍선 아니야? 근데 초록색만 지금 반사하는 상황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초록색으로 A의 빛을 청록색 풍선으로 비추었을 때 빨간색 풍선으로 보인다?가 아니라 초록색 풍선으로 보인다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어. 잘못 생각했어? 빨간 빛을 비추면은 빨간색이 검정색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보이게. 안 보이지. 검은색이지. 검정색 빛이. 이거는 초록색 풍선은 아예 그 초록색, 파란색만 반사하는 놈이니까 빨간색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빨간색 빛에 빨간색 풍선을 주고 빨간색이지. 그건 빨갛게 보이겠지. 빨간색 풍선이라는 것 자체가 빨간 빛만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풍선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근데 저 어디서 봤는데 그 빨간색 셀로판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종이에다 대면은 빨간색 펜으로 쓴 건 안 보이던데요. 빨간색을 통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빨간색이랑 그 걔가 통과하지 않아요. 우리가 명확하게 볼 거 아니에요. 핀 배경까지 다 빨간색이면 우리가 알기가 힘든 거죠. 네. 맞아요. 이해가 갔어. 이거 물감이잖아. 그 다음에 흰 4번은 C는 사람의 눈으로는 Y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Y가 이제 옐로우 노란색 아니냐? 맞는 맞아요. 말이고요. 그 다음에 5번 C는 BC가 켜지면 좌우색으로 보인다 그러는데 BC면 청록색입니다. 근데 C에서 BC를 누르면 B는 꺼지고 C는 켜지는 거 아니에요? B는 원래 켜져 있었으니까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고 C를 누르니까 C는 켜지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의 상상이 입시에서 망하는 지름길이야. 그 어디에도 그런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어. 뭘 누르면 켜져 이 새끼야. 그냥 키면 상습이 나한테 이거 쓸데없는 거 상상하지 마라.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4번에 안 해도 되겠죠. 합정거리 공식 중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끔씩 막 더하는 거 말고 빼기. 마이너스로 바꿔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오목 상일 때 블록 오목. 우리가 얘네들의 위치 관계에 대한 걸 뭐로 증명을 했어? 이게 A분의 1과 B분의 1은 C분의 1이 삼각형의 닮은 비로 우리가 만들어낸 공식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작도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관계를 유추해냈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때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은 좌표상에서의 위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좌표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 표현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좌표라고 하는 것은 수직선. 0점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0점을 기준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 0점이 되는 지점이 대부분 뭐냐면 좀 렌즈예요, 렌즈. 네. 렌즈를 기준으로 해서 앞이냐 뒤냐를 갖다가 우리가 구별을 해줘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렌즈의 오른쪽 측면을 플러스 영역이라고 하고 렌즈의 왼쪽 영역을 마이너스라고 얘기한다면 실제로 렌즈의 그 렌즈 종류에 따라서 초점이 어디에 있을 수도 있어? 렌즈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역시 상이 만들어질 때도 렌즈의 앞에 만들어질 수도 있고 뒤에 만들어질 수도 있더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갖다가 어디다 놓고 해야 되겠어? 렌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디야? 빛을 통과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거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빛이 통과된 이 영역을 플러스 영역으로 놓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거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반사하는 거죠. 그죠? 반사해서 상을 만들기 때문에 반사돼서 오는 이 영역이 플러스 영역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플러스 영역이 다르니까 그 반대되는 지점을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게 뭐냐면 그럼 평면거울을 마이너스로 계산해요? 평면 거울은 상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예요. 거울 뒤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물체가 이제 여기 있으면은 볼록 거울은 초점이 어디에 있어? 기본적으로 거울 뒤쪽에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거리를 갖다가 마이너스 F로 해서 표현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상도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런 데서 만들어지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 그래서 요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마이너스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지. 원래가 이 거울을 중심으로 이 앞에 영역이 플러스 영역이고 뒤에 영역이 마이너스 영역인데 식을 세우면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마이너스 F분의 1. 그렇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정식을 만들 때는 부호 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호 결정을 잘 해줘야 돼. 안 그러면은 답이 안 나와. 왜냐면 좌표상에서 위치 대입을 잘못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제대로 된 답이 나오겠냐고. 안 나오지. 이런 거 유념해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나? 네. 특히 없는 거 그래도 생활대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알려주고 싶은 건 하나, 굴절률이 뭐야? 굴절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정리를 잘 못하더라고. 성함 얘기해요. 굴절률이 뭐야? 뭘 보고 굴절률이라고 A, 하는 거야? B에 대해서 그건 상대 굴절률이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 굴절률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굴절률의 의미가 대체 뭐냐 이거지. 그거 굴절되는 비율. 공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기에 대해서 그 매질에서 그 진행하는 입자의 속도분의 빛의 속 속도 차이라고 아마 배웠을 거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V분의 C. 그래 잘하네. 근데도 정의를 못 한단 말이야. C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고 V는 매질 내에서의 이제 빛의 속도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매질 속에서 들어가게 되면 빛의 속도가 좀 느려지잖아, 기본적으로.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진공이 아니면 항상 굴절률은 1보다 큰가? 그렇지,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굴절률이 항상 1보다 크게 나오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1보다 작게 나올 수 있는 굴절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항상 1보다 크게 나온다는 거고, 굴절률이 크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두 매질 간의 속도 차이가 크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 차이가 굴절의 원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굴절의 정도를 속도 차이의 정도로 놓고 있다. 그래서 스넬의 법칙이 생기고 하는 거거든.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더 많이 꺾인다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매질 내에서의 속도 차가 이런 식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감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 공기의 굴절률이 1이라고 그러는 건 그냥 그렇지. 왜냐하면 이 공기의 굴절률하고 진공의 굴절 차이가 1%밖에 안 나. 그 정도면은 과학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의외로 근사는 많이. 네, 근사로 그냥 1로 넣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진공 상태에서나 여기 이 공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빛의 크기에 비하면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거의 방해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도 문제가 안 되거든. 이 공기 정도만 되고. 근데 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다릅니다. 물로 들어가면 한 25만 km/s로 줄어들어. 5만이 줄었네요. 25만도 좀 빠른 거야. 그것도 더 작게 줄어들 수도 있어, 실제로. 상당한 속도 차이지. 물론 30만 km나 25만이랑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둘 다 빠른 건 맞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엄청나게 둘 다 빠른 거긴 하지만. 예. 나보다 느려. 어찌됐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굴절률이 같은 게 나온다. 이번에 그 94번 문제도 음의 굴절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결국은 속도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그지? 결국은 이 속도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꺾이는 정도가 반대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거지. 와우. 그래서 우리가 스넬의 법칙 보면 1타 1피. 요런 관계를 놓고서 설명하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인사 이 사인 B가 뭐에 해당돼? 사인 B가
속도의 비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밑에 문제에서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금 요렇게 들어오고 뭐 요렇게 꺾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이 길이의 비를 그치? 그래 안 그래? 이 길이의 비가 뭐의 비야? 각각 이 각도 그치? i하고 그 감마에 대한 요 거리의 비를 그치? 요 비를 속도의 비로 놓고 있잖아. 그리고 요거에 대한 역수비가 n-분의 n2가 굴절률 비까지 합쳤을 때 우리가 이제 스넬의 법칙 여기까지를 하이언스의 원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넬이 여기다 숟가락 얹은 거지. 요거까지. 여기까지는 하이언스가 설명을 했는데. 하이언스요? 네. 여기서 요거 추가해가지고 스넬의 법칙으로 바뀐 거죠. 하이언스. 하이언스의 원리만 잘 이해를 해도 굴절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반사의 원리가 전부 다 이해가 됩니다. 그 굴절 법칙이랑 반사의 법칙을 하이언스가 사실은 호이겐스. 그 사람 이름이 호이겐스 하이언스야. 그래서 호이겐스의 원리, 하이언스의 원리 이렇게 둘 다 똑같은 말을 보죠. 그러게. 뭐라고? 아니 제가 분명. 이건 잠깐 스톱해줘. 3명.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